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이상로 멘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볼일을 좀 보는데 여러분 요즘 부동산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피스텔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7%가 좀 안 됩니다. 사실 재산세 빼고, 다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4에서 5%더라고요. 공실률이, 이제 빠짐없이 월세를 받았다면, 4에서 5%인데, 여러분은 주식으로 몇 %의 수익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100% 될 수 있고요, 200% 될 수 있고, 아니면 10%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도 사실상 부동산보다도 더욱더 큰 수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물을 산다는 마음으로 고른다면 좀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1948.7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0.1%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이렇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간밤에 다우증시가 많이 빠졌었죠. 자, 같이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이 642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관이 485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137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또다시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죠.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138만원으로 1.4%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데 지수는 소폭 하락이라면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죠? 자, 현대차가 0.9%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42,400원으로 0.5%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다시 한번 0.6% 강세 나타나고 있죠. 다음 카카오 네이버가 인터넷 은행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뉴스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오늘 0.5% 강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모처럼 만에 8%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업종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부터 볼게요. 오리온,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농심은 소폭 하락하고, 롯데저가, 롯데칠성은 다시 한번 소폭 상승 중이죠. 이 두 가지 종목이 지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지배구조 개편과 이슈가 같이 할 수 있는 종목군이고, 자, 나머지 종목군들은 음식료 업종인데 왜 이렇게 빠질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워낙 강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빠진다. 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든 원화가 강세가 되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의 주가도 좋지 못하다. 그리고 계속적인 웰빙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이런 음식에 대한 소비 자체도 지금 줄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다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생활건강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자,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 화장품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면세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인들에 대한 춘절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분위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이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핫 이슈인데요. 자, 점 상한가를 갔었죠. 21만 7천원으로 오늘 NC소프트가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니. 자, 일단은 NC소프트 여기 김택진 사장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정주 회장이 같이 경영권 분쟁을 나설 것이다. 지금 그래서 넥슨이 지분을 추가했다라는 뉴스로 지금 점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한 개가 들었습니다. 자, 좋다고요. 좋습니다. 상한가 가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수익 보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둘 사이가 안 좋았다면, 정말로 안 좋았다면 김택진 사장의 부인을, 윤송희 씨를 사장으로 승진시켰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한 의문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김택진 사장과 사이가 안 좋다면서 왜 와이프는 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을까? 자, 어느 정도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식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노출된 이슈는 경영권 분쟁이지만 제가 볼 땐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는 올라가지는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실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자, 66만 3천원으로 오늘 5.9%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LG생활건강도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그리고 그 가격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슈로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LG생활건강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꼭 말씀을 드리는 연예인이 있죠. 저하고 조금 닮았는 김수현 씨가 모델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세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꾸준히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얼굴이 잠시 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589.25포인트로 0.2%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 개별주 장세다라는 분위기죠.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 자, 개인이 33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64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7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기관은 차익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올렸던 종목 말고 지금은 실적 장세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겠죠? 이어서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다원카카오가 오늘 2.3%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2.5%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 서머너즈 워가 미국과 그리고 프랑스에서 매출 10위권 안에 들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자, 다음 종목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5%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로엔이 다시 한번 더 2.2% 실적적인 분위기의 강세죠. 자, SK브로드밴드가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넥슨 GT. 자, 넥슨 코리아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넥슨 GT.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의 경영권 참여를 위해서 지분을 추가했다. 자, 그러면 넥슨 GT도 이런 기대감이죠. 넥슨 코리아가 지금부터는 좀 더 전면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주가를 좀 더 올리고, 그리고 경영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에 오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이네스쿨 오늘 2,435원으로 6.1%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유수가 있었어요. 자, 중국의 신동방교육 그룹을 대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1990년대 그리고 뭐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1995년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 열풍도 똑같습니다. 중국 학부모들도 교육에 대한 신경을 꾸준히 쓸 수 있는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육주가 예전에는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나라에서 인기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유럽 국민들과 아시아 국민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교육에 있다고 하죠. 유럽은 개방적인 교육이라면 아시아, 바로 중국을 비롯한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진출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환율. 자, 1078원 90전으로 오늘 90전 하락을 하는 모습이네요. 자, 원화는 꾸준히 강세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자동차 업종에는 아직까지 좋지 못한 분위기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코스닥, 코스피 알아보셨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지금부터 저와 김선준 멘토가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밤의 글로벌 증시는 달러 강세 문제점과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지수들이 조금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스는 또다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어떻게 조금 시장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고민이실 것 같아요. 코스피는 좀 내리고 있는데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고 코스닥은 또 상승을 주고 있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또다시 그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 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도 외인과 기관은 양매수를 코스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은 또 강한 모습이죠. 자,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지켜보자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오늘 시장은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FOMC 회의 결과가 있겠지만 그 포인트에서 뭐 양쪽안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슈 덩어리들 그거는 당장 나올 부분은 아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이슈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일단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또 추천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포트 좀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제 상황입니다. 네, 홀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엘리베이터가 어제 또 많이 올라줬었죠? 네, 현재 상황입니다. 이멘토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 건설화학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4% 이상까지 현재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 하나랑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광동제약입니다. 자, 광동제약 현재 1,400원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0원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마이너스 2%가 조금 안 되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요,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의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요런 거죠. 거의 이런 포인트 잘 잡아드렸잖아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잘 잡아드렸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잘 잡아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포인트마다.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안 죽고 잘 살아나는 종목, 수급도 괜찮으면, 이런 포인트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포인트가 약간 좀 단계적인 꼬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적 이슈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놀라지 말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어제 오후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자면요. 분봉으로 5분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이때쯤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쵸? 네, 이때 말씀드렸고요. 아예 그냥 승강기라고 대놓고 이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고 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네, 가능합니다. 왜요? 실적이 올해에도 많이 개선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없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고요. 현대엘리베이터 매수하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뭐 잠깐 오른다고 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좀 더 수익 내보고 나서 제가 매도치를 할 테니까요. 꼭 좀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도 있는데요.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건설화학 어제 이제 53,900원을 찍고 지금 한 7% 수익 나고 지금 다시 한번 4%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가를 53,300원으로 지금 가격대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하십시오. 아니면 공개 방송을 조금 참여를 하시고 강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강연에 오시거나 서울경제TV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확인하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입니다. 이멘토님 137%로 좋은 수익이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힌트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가져 나왔습니다. 네,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그 종목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일부러 이 대본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죠. 맞춰보려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딱 저것만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은 알고 있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저것만 봤을 때는 어떤 힌트를 드릴까 하냐면 일단 글자는 6글자예요. 네, 6글자고 최근에 바닥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21,000원, 현재 21,550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피스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이게 있습니다. 갑자기 느낌 빠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 네, 인프라웨어의 그 예전에 경쟁. 그렇죠. 네, 경쟁을 붙었었는데 구글에 치고 들어와서 인프라가 죽었던 기억이 났는데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대적하고 있는 그 기업. 네, 그만 얘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 많이 쓰시는 거예요. 워드 아니고 다른 거죠.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MDS 테크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만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게 종목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글씨수는 종목 검색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 주셨네요. 어제 이어서, 어제 승강기에 이어서 오늘도 다 드립니다. 네, 망했어요. 네, 좀 정답이 많이 안 오길 바라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시작할 건데요. 번호 안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GS건설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급등합니다. 어제 8% 급등했고요. 오늘 현재 5% 급등합니다. 자, 22 양적 하나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정화조랑 건설입니다. 자, 그러면 건설주들 팔아야 될까요?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라오고 다른 관련주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볼게요. GS건설 상당히 많이 밀렸었어요. 그리고 수급을 또 어제부터 체크해보니까 보겠습니다. 자, 기간이 오랜만에 좀 매수가 다시 25만 주. 최근 들어서 기간들은 1월 거의 중반부터 해서요. 그래도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는 부분이 자주 잡힙니다. 뭐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네요. 기관들이 매수세가. 자, 그렇다면은 상승 분위기를 조금 더 타도 되지 않을까. 급하게 일단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간 이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나았지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소리바다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소리바다 매수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일단은 지금 최근 트렌드적인 분위기는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음원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형의 문화 자체를 지금 유형의 문화로 바꾸고 있는 단계가 바로 지금의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이고, 자,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자, 1차적인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자,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예. 삼성뮤직 출시를 같이 하면 밀크가 출시가 되면서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바닥권역 자체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는 과정, 이 4,800원 하단에서는 주가상의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앞서서 이루어졌던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 자체를 한번 눈여겨보시자고요. 자, 고가권역에서는 분명한 매수세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저가권역에서는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럼 바닥권역은 어디였어요? 자, 자리가 잡히죠. 요 자리가 바닥권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드는데 누가 듭니까? 똑같은 세력이 들죠. 그리고 주가는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매수로 동참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좀 제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선윤 멘토님. 아, 반갑습니다. 이름까지 예, 불러주시고. 영원한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파라다이스. 네, 상담을 하고 싶어요. 파라다이스가 매수하셨는데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6,975원입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산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태가 지금 평균가를 낮춰가 지금 비중은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린 건 아시고 계시고요. 예, 예. 그래가 제가 영원한 멘토님이라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예,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예. 자, 선생님 파라다이스는 아직 이슈가 많이 남았죠. 춘절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예. 하고 나서 이제 하는 주 때 그때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월 중반쯤에 이제 춘절 시작 전에 팔아야 되는데요.
예, 예. 흐름을 볼 때는 오늘도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춘절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화장품주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올라가는데, 1분기란다. 1월 실적, 그리고 12월 실적은 그렇게 쏙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이슈로 올라가는 거죠. 2월달 예.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 1분기 실적은 어찌됐든 개선 사항이 있고 또 이제 영종도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언제 파셔야 되냐면요. 예. 저는 한 3만 원 좀 안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2월 중반쯤 해서 아니면 2월 초쯤 해서 예. 수급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할 때 좀 막 갑자기 급등하거나 할 때 예.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전량 다 매도를 하란 말씀입니까? 네, 전량 다 매도가 맞으실 거예요. 아마 조정 나올 거거든요. 한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춘절이 끝나버리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정 크게 나온 이후에 다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미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상황을 보고서 좀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 당장으로서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럼 1,500가래 한 3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3만 원까지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예. 제가 보는 가격 한 2만 8, 9천 원 정도. 2만 8, 9천 원. 네, 그때 상황 봐서 또 3만 원까지 보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진 마시고 예. 적당하게 조금 반등을 주면 비중이 좀 상당히 조금 크시니까 예.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한 30% 아래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한 2만 8, 9천 원 정도 오면 제가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매도 사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방송 좀 자주 보시고 아니시면 좀 답답하시면 방송국으로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도움을 좀 청하시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멘토님도 지금 파라다이스 가지고 계십니까? 이 방송 포트상으로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지. 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매수인데요. 이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7675번님이 기아차에 대한 매수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 투자 스타일이 이렇게 되면 제 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커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중 8구가 성공을 한다고 8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빠진 두 가지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아차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주가상의 추이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하락세가 연출이 되거든요. 이런 내일 오르고 빠지고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타를 치려고 하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단타를 치셔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여기선 제대로 물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한번 같이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은 없어요. 저가군역 자체, 고가군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투매가 지금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잡는다.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코스입니다. 그거를 지금 잡는 자리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절대로 접근하시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하시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셀트리온 매도인데요. 도와드릴게요. 네,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배당까지 받게끔 이미 좀 한 달 전쯤에 매수가 들어가서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수익이 소폭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다고 좀 걱정이실 수가 있는데요. 41,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조정이 좀 나왔죠. 그래서 21선을 깼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론은 연말이 되면 램시마가 거의 전 세계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올해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 2016년까지의 실적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3월부터 생산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장입니다. 거기서 제품을 또 열심히 찍어내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네, 수주가 밀려 들어오니까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장을 확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좀 더 길게 보십시오. 너무 짧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농사 지을 생각으로 연말까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대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4만 원 아래 부근에서는 저는 충분한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계속 보유해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4만 원 괜찮습니다. 비중도 괜찮고요. 추가적인 비중 확대도 저는 네, 괜찮다라고까지 의견 드릴 테니까 꼭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인데요.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신일산업을 예. 1,45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아, 10%요? 추가매수 해도 될지 아니면 기업 내용이 궁금하고요. 예. 아, 그러면 어머님은 뭐 보고 사신 거예요? 아, 신일산업이 항상 여름 되면은 예, 괜찮아가지고 예. 들어갔는데, 아, 미리 여름 대비하시는 거예요? 예? 아, 지금부터 여름 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 그래요. 자, 일단은 신일산업 뭐 아시는 것처럼 여름 되면 들썩이 있는 관련주고, 뭐 쉽게 지금 바닥권역이 지금 횡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포인트가 조금 드러납니다. 자, 요 자리를 조금 노리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격 자체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행보권역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괜찮은 타이밍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아직까지 과매도 구간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주가상에. 이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요 자리와, 그리고 상단에 요 자리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자, 어때요? 요걸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 거래량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1600원 자리에서 계속적인 거래량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요거 보이십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한번 본다면 어때요? 지금 여기 저항 구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을 하시는 여름 때까지 요 작업을 이제 착실하게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을 미리 우리가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모아가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한 시세적인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매집 과정이 이루어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비중을 늘리시면 생각보다 지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늘리지 마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1610원 가격대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 자체를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평선에 대한 행보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상단에 있는 이 가격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항권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이 자리 자체를 강하게 뚫는 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예. 4분기 실적이 또 궁금해요. 4분기 실적은 지금 우리가 위닉스라는 기업을 제가 신일산업의 그 실적 자체는 모르고요. 대신에 위닉스라는 기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위닉스라는 기업은 4분기는 3분기보다 못한 실적이 발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신일산업 자체의 실적은 제가 이 방송 중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예. 제가 미리 뭐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선알미늄 매도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선알미늄을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1220원이십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좀 손해가 나고 계신 상태세요. 1220원짜리가 이 자리네요. 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10%. 네, 다행히 많이 안 사셨습니다.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245억. 자, 수급 상황은 네, 굉장히 조금 조용한 상태. 뭐 외인들의 매수가 있었다가 매도가 나갔다가 좀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알긴 힘든 부분이지만 조금 그래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꼬여 나간다는 게 최근의 모습이고요. 자, 실적 포인트, 실적을 보자면 올해 작년이죠. 작년 4분기 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조금 싼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조금만 더 잘 나와준다면 굉장히 주가가 싸네요. 상당히 많이 싸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치주로서 성격을 좀 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거고 다시 적당 평가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야 될 라인 자체는 제발 부탁드리지만 1,050원짜리는 조금 지켜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다시 주가가 많이 튀어 올라갈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포인트가 나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시고 매수가 왔다고 또 홀랑 정리하지 마십시오. 한번 올라가면 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홀딩을 하시고 1차적으로 반등을 준다면 1,300원 이상까지는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간다면 1,4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삼성중공업 추가 매수입니다. 이면토님 도와주세요. 자, 오늘 왜 이런 종목 힘드네요. 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삼성중공업 사지 마세요. 예.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울거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상클럽이 최초로 이제 방송이 되고 난 다음부터도 꾸준히 조선주는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 드렸었고, 그리고 정말로 조선주를 사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나락으로 빠진다라는 강조를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결국에는 18,750원으로 딱 절반 가격대까지 떨어졌죠. 36,000원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과정에서 이제 산다.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자, 지금까지 그냥 딴 종목군들은 다 수익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있던 시간 가치는 날라갔고 거기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과정 안에 또다시 들어간다. 가장 안 좋은 선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 친구나 아니면 저 지인이라면 뜯어서 말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사지 말라고. 예. 그런데 뭐 말씀 안 들으시고 본인의 판단 하에 또 사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저의 절친한 사이라면 저는 절대로 사지 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어차피 조선주는 환율이라는 악재와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바로 중국이라는 악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라는 악재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를 가장 많이 수주가 들어가는 곳이 유럽인데 유럽 안에서도 그리스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리스가 힘든데 어떻게 배가 사오겠습니까? 걔네들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저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사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이네요.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얼마인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7,500원이시네요. 7,500원짜리시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상담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때마다 반등을 주고 올라갈 거니까 매수가 근처가 오면은 매도를 해라. 여러 차례 이렇게 의견을 자주 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해요. 상담 오셨던 분들마다. 또다시 이거를 매수하신 분이 생겼습니다. 7,500원. 자,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750억 정도 되네요. 수급 상황 있습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실적 개선세가 좀 크게 올라오는지 볼까요? 아이고, 네. 안 좋아요.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실적이 어떻게 개선 사항이 당장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계속 실적이 꺾이는 종목이죠. 네. 뭐 삼성과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테마성 이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하셔서 빠져나오셔야 되지 계속 가져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한 8,000원 이상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겠죠. 8,000원, 뭐 8,500원짜리 올라갈 것 같아요. 요 포인트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때는 아니에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이슈가 또 생길 거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솟구쳐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접으시고요. 그때가 매도 기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모나미 매도이네요. 이멘트님 도와주세요. 네, 9963번님이 모나미에 대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팔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시세가 좀 붙어 있습니다.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시세가 붙어 있는 과정에서 이거를 굳이 지금 자리에서 팔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신 거네요. 그냥 네. 뭐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이틀 조정 보는데 그거를 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네. 아이러니죠.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 판단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을 어떻게 매수할까요?입니다. 이거를 사볼까 말까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요거를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913억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있겠죠. 살펴보니까 그냥 무작정 반대를 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자, 수급 상황을 보니까요. 기타 화물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매도가 나가고 있는 모습,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외인,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90만 주. 그렇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1월 중반 들어서부터. 그런데 추세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꼴랑 요거 정도 올랐네요. 10%도 안 올랐어요. 한 7% 정도 이 거래량 가지고. 그간 없었던 거래량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영업이익도 이미 굉장히 좋고요. 순이익이 약간 주저앉을지라도 일시적인 부분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매출액의 증가폭, 그러니까 작년 2013년보다 2014년 매출액이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도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바라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조금 매수하기에는 현재 가격 구간이 약간 높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 구간이면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한 920-30원 정도면 좋겠다 좀 고민을 했는데 현재 구간대에서도 나쁘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는데요. 부탁드릴 것은 급하게 막 사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해서 조금 대응을 하실 때 9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고 조금 대응하시고 올라간다면 다시 전고점 107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컴투스를 15만 8천원에 5259번님이 사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매도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실 건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일단은 오늘 제가 뉴스는 지금 나오지 않았죠. 뉴스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에 제가 어느 정도는, 아까 전에 컴투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의 앱스토어에 매출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그리고 프랑스의 매출 6위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지금 매출이 잡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중국만을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주가 상의 추이를 보더라도 자, 글쎄요.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 이제 시청자님이 조금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전고점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 27일 날 고가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고가 권역에서 지금 매도세가 출회가 됐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왔을 때는 그 자리가 돌파가 안 된다면 그때는 차라리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목표가를 잡는다면 20만 원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고 그때 정리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네요. 자, 매수 의견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사도 되는데요. 사도 됩니다. 못 살 종목은 아니에요. 사도 돼요. 그런데 이거 좀 지켜주세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47,000원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몇 개월, 6개월, 1년을 딱 길게 봤을 때는 이 종목 자체가 현재 가격대는 있지 않을 종목이란 말이죠. 52,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흔들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주가 보십시오.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건전한 종목이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갔다 조정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현재 거의 가격 구간대는 또 어떻게 이 큰 추세선에 거의 하단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포인트 볼 수도 있죠. 조금 더 라인을 최근 걸로 맞춰보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큰 걱정은 없다. 다만 매수할 때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48,000원 정도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구간대는 나쁘진 않겠다. 자,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을 하시되 갑자기 5% 빠지고 7% 빠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에 흔들리지 마시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더 갑니다. 대신에 정말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성정보 매도인데요.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타이밍을 조금 놓치셨어요. 지금 자리가 조금 빠진 자리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성정보에 대해서는 아시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차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점인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요 가격 권역에서 또 좀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5,000원대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이고, 사실 5,000원이 깨고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만 좀 잡아드리면, 자, 손절가는요 하단에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4,600원 정도까지는 잡아야 되는 가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가격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판단을 시청자님이 하시길 바라겠고, 만약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손절하고 다른 대안주를 좀 더 찾아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내일은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종목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무리 오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